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 영상 제가 하는 분봉, 이 분봉에서 단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한 번 보시고는 이해하기는 좀 힘들 거고 여러 번 보시면서 그리고 소액으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아는 것과 별개로 경험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꼭 이 방법을 보시고 소액으로 여러 번 검증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론을 먼저 할 거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 설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전 사례를 들어서 한번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주로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냐, SV 인베스트먼트나 여기 있는 화신전공, 그 다음에 써니전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요.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전날이나 전전날, 그러면 3일 전까지 이 양봉으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면은 좋습니다. 이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12월 28일 날 7배 올라간 종목이지만 움직임이 이 양봉, 장대 양봉이 나와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윗꼬리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종가가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가상 움직임이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어준 종목을 기준으로 좀 삼고, SV 인베스트먼트도 12월 24일 날 상한가를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다음 화신전공도 상한가를 갔죠. 일단 이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 시장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또 힘이 좋다는 그런 거를 뜻합니다. 주식을 하는 방법이나 뭐 종목들을 뽑고 하는 그런 원리나 기법 뭐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겠지만, 딱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상한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상한가를 만들어졌을 때 뭐 세력이든지 아니면은 이 종목을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상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을 기대를 하면서 벌써 30%가 이 바닥 대비해서 30%가 올라온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건데요. 지금 하려는 방법은 그런 상한가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을 뭐 크게 2차 상승이라고 하는데, 그 2차 상승 분을 완전히 먹던지 아니면은 그 오르는 구간을 잘라가지고 한 마디 구간을 먹는 매매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리스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크고요. 수익이 이 방법으로 하면은 어떤 종목은 단기간에 한 해씩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발생한데, 대신에 반대로 이 높은 구간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10%까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건 이제 종목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저는 중요시하는 거를 손절을 참 중요시하거든요. 이 주식시장에서 손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제가 이 종목이 진짜 좋다, 화신전공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졌을 때, 이 상한가가 만들어졌으니까 다음날에도 갭이 뜨면서 막 상승하고 막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결국에는 갭하락을 하고 하면서 오른쪽에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한 7% 이상 하락을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틀 뒤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가지고 물려 있더라도 이제 상승을 해서 탈출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여기서 빠진 다음에 여기서 다시 10% 더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원리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손절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매매를 할 때는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론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는 제가 매매를 했기 때문에 한번 매매 타점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매수를 여기서 했고 손절이 어이없는데, 아무튼 여기서 수익권이 한 6% 정도 났었는데요. 제가 바랬던 그 구간은 한 7,000원 구간이어가지고 안 팔고 있다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손절가 걸어놓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장막판에 결국 여기 3 손절 걸어놨던 게 여기 떨어지면서 팔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3 손을 봤습니다. 이 종목을 이제 뽑았을 때, 그러니까 이 종목을 왜 매매를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기준과 이제 이론이 좀 필요하겠죠. 일단 일봉에서 아까 말했듯이 저는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넣습니다. 이거 관심 종목 넣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분봉으로 보니까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단타를 하니까 30분봉으로 저는 이제 주로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30분봉으로 봉을 크게 좀 봅니다. 왜냐면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 봉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습니다. 3분봉으로 이렇게 막 계속 차트를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주로 3분봉을 30분봉을 많이 보고, 이제 시간이 날 때 그냥 3분봉으로 보면서 하는데요. 일단 이 상한가 날부터 보겠습니다. 상한가를 이렇게 세력이 올렸습니다. 뭐 여기에 이렇게 올라갈 때 개인 있을 거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에 이렇게 갭이 떴는데 갭이 7 떴네요. 이 7%나 떴을 때 사람들이 여기서 이 밑에서 샀던 사람들이 이 위에서 매도를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 갭이 뜨면서 야 이거는 오늘 다시 연상한가 다시 상한가 한 번 더 간다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샀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한가가 나왔을 때 그런 기대감을 통해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국 고가가 14%까지 시가 형성이 되고 7% 더 올라서 14%까지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이랬을 때 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까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세력이 이제 이 구간에서는 좀 정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야 이거는 개미털기다 이런 건 이제 개미털기다. 개미털기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뭐 이런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이 밑에 구간에 산 사람들은 좀 떨어져도 본전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까지는 한번 버텨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침에 이렇게 7% 뜰 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14%에 샀던 개인들 무조건 이런 높은 데서 삽니다. 왜냐 오늘 상한가 다시 갈 것 같으니까 사는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떨어졌을 때 이게 희망 회로를 막 돌려요 개인들이. 야 이거는 개미 털기다. 개미 털기 거래량도 빠지는 것 같고 개미 털기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구간은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이 큰 파동 장대 음봉 이렇게 몇 개 나오면서 떨어질 때 이런 구간에서 이제 결국 밑에서 10% 맞고 이제 손절을 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도 타점 같은 거를 알지 못하면은 여기서 샀던 사람들도 이 위에 올라갔을 때 이 자기 목표 수익률이 20%인데 20% 안 가고 14%까지만 올랐다고 해가지고 아직 6% 부족하니까 아직 팔지 말고 있어야겠다 생각하다가 이제 뭐 이런 뭐 개미털기라고 희망회로 그리면서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 결국에 다시 본전가에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뭐 이게 주된 내용은 아니고 일단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하락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하락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하락이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막 음봉으로 떨어질 때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곳에서 미리 여기가 이제 하락의 끝이다,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예측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이 구간에서 뭐 앞에 이런 뭐 저항이 있고 지지가, 물론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살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죠. 근데 미리 사가지고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면은 더한 저점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게 뭐 떨어지면서 하는 매매를 뭐 음봉 매매 아니면 낙주 매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손절이 나가는 이유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가가 여기서 만약 샀다고 치면은 보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저점 구간을 다시 깨면서 이렇게 좀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제 슬슬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한번 밑에 이 주가의 움직임 여기서 여기가 9시 45분인데요. 여기 저점을 잠깐 손절 라인으로, 손절 라인이 아니라 오늘의 저점 라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선을 잠깐 그어 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밑에 이 거래량을 보세요. 밑에 이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혹시 했을 때 이 거래량 했을 때 따로 보이시는 게 있으신가요? 거냐? 그동안에 거래량이 여기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좀 밑에 떨어질 때 좀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고 막 하는 상황이다가 이 주가가 서서히 옆으로, 이걸 횡보라고 합니다. 옆으로 약간 상승도 크게 안 하고 이제 하락도 크게 안 하는 이런 구간을 박스권을 만드는데, 이 박스권, 단기적인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이런 상승해주는 이 양봉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양봉이 발생했을 때 여기 전고점을 뚫어줘야 되고요. 단기간에 만들어진 이 박스 있으면은 전고점을 뚫어줘야 되는 그런 조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보시면 조금 앞에 거래량이 잠잠했을 때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터져줘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런 조건을 생각하고 한번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일단 매수 타점은 어디였냐? 일단 여기입니다. 여기가 될 수 있고요. 매수 타점이 여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만약 더 하락을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왜 제가 여기가 매수 타점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아까 여기서 크게 하락을 했죠. 이 하락을 했을 때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개미털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세력이 팔면서 내려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개미털기인지 세력이 터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음봉으로 팔았던 흔적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고 차후에 만들어지는 움직임을 보고서 매매를, 그러니까 이 종목 세력이 팔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하락을 계속
계속 이어가다가 뭔가 멈추는, 여기 보시면 박스를 뭔가 만드는 게 있죠. 이 박스를 만들 때의 조건은 뭐냐, 이 저점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여기 저점이 만들어졌죠. 이 저점을 무조건 깨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저점을 깨지 말고, 그러면서 보면은 이게 많이들 얘기하는 이 쌍바닥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이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한번 여기 아침에 이제 저점이 만들어졌죠. 저점이 이게 한번 바닥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바닥 한 개, 이 바닥 한 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은 여기 있는 이 바닥 한 개를 깨지 말아야 됩니다. 깨지 말고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아직은 완전히 깨진 건 아니니까 한번 더 볼게요. 근데 보시면 여기 바닥을 제가 지켜야 된다고 했죠.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하려면은 여기 지키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가 다시 바닥이 한번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냐, 이게 바로 말하는, 쉽게 말하는 쌍바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닥이 한번 만들어지고 또 다시 바닥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 쌍바닥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시간 보니까 여기 이 저점 구간을 음봉으로 깨버렸습니다. 깨버렸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여기를 나는 손절로 잡고,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올라가다가 이게 떨어지면은 여기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서도 한번 이제 바닥을 한번 또 만들어졌네요. 이 저점이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저점이 한번 더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이 구간에서 저점이 한번 만들어졌는데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뭐 주가가 좀 뭔가 여기를 좀 지지해주는 듯한 움직임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봉들이 버티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여기서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더 깨버렸네요. 일단 이거는 다시 저점을 깼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저점을 깼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구간에서 바닥이 하나 만들어지고 상승 나왔다가 다시 이런 조정이, 지금 이런 조정 구간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이 저점 구간을 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깨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드디어 나왔네요. 여기서 한번 바닥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닥이 두 번 나오면서 이제 모습이 쌍바닥의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쌍바닥의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 이 세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개인들처럼 생각하면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가격을 컨트롤하는 거는 세력이고, 이 세력의 목적은 개인들을 어떻게든 털어서 자기들 물량을 많이 보유한 상태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 위에서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밑에서 샀던 물량을 최대한 털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점 페이크 구간을 만들어주고 이 저점이 깨지면서 손절을 유발하는 거고요. 또 다시 여기서 저점을 만들었지만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깨면서 또 페이크 구간을 만들었죠. 그럼 이 페이크 구간을 이제 속이지 못하는 거는 이제 세력들이 이런 쌍바닥에 저점이 이게 앞에 저점이 하나가 여기 6,000원이었으면은 다시 여기 한 6,060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저점이 서서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서서히 올라가는 이 구간을 일단 확인을 하고 이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가 저점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가 저점이 되려면은 세력이 이런 구간에서 자기들 물량을 이제 받아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받아주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물량이 여기서 매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가 이제 올려놓고 자기들 여기서 6,000원에 샀잖아요. 세력이 6,000원에 샀으니까 이제 오지를 않겠다. 이게 여기까지 오는 거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세력들이. 그러면서 다시 이런 구간 6,090원 이런 구간에서 여기까지는 내 6,000원까지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여기 위에서 다시 저점자 생각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자기들이 물량을 다시 세력들이 사는 겁니다. 밑에 않게. 그런 현상 때문에 저점에 올라가는 이런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트립니다. 주식에서 사실 이 주가는 사실 저는 이 단타나 뭐 매매를 할 때 주가를 잘 안 봅니다. 주가 봐야죠. 안 보고 할 수는 없네요. 대신에 거래량을 더 중시합니다. 이 거래량이, 저는 무조건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일봉상의 모습을 봐야겠지만, 일봉간 보면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 주로 이 거래량이 소를 하면서 떨어지는 종목들을, 이게 아마 뭐 주식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매매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분봉해서 얘기하면은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막 떨어지던가 아니면 이런 박스권을 만들 때, 이 박스권을 만들 때 거래량이 서서히 죽죠. 이거는 거래량이 안 터진다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들이라고 할게요. 개인들은 언제 관심을 갖느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빨간불 들어올 때 막 미친듯이 위에서 살라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매매를 했는지. 아침에 막 갑자기 막 이 시작부터 해가지고 15% 상승하는 거, 그거 막 이제 상한가 간다 하면서 여기서 위에서 사셨던 분들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의
습관이 이런데, 그럼 여기서 샀던 사람들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거는 한 열애 정도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분봉상에서 잠잠하다가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하니까 거래량이 붙는 이유는 세력들이 이렇게 일부러 사면서 올린 것도 있지. 이런 구간에서 다시 개인들이 좀 매수를, 이제 올라간다, 야, 이제 올라간다, 여기서 저점 만들어주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위에서 막 사는 거죠. 개인들이 막 삽니다. 거래량 여기 터트리죠. 일단 저는 이렇게 거래량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이 구간에서는 일단 세력이 여기 있는 일정 구간을 지키려고 하겠구나라고 일단 합니다. 왜냐, 여기서도 세력들이 돈을 쓰면서, 자기들 돈을 좀 쓰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개인이 여기서 많이 산다고 했죠. 올라갈 때 여기서 이 구간에서 바로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나방 매매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합니다. 세력처럼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말을 했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개인처럼 하면 돈 못 번다, 이런 구간에서 따라 사면은 큰일 납니다. 저는 이런 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지겠다, 이런 구간 오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구간이란 게 어디냐면은 이 박스권에 여기 저점 구간 있죠. 여기 저점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그냥 여기까지 나는 한번 떨어지겠다, 여기 상승을 했으니까,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 떨어지면서 여기 지지를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구간이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 되죠. 그럼 손절, 여기 저는 매수를 하기 전부터 손절가를 정해놔요. 여기 손절가는 6,000원 깨면은 무조건 손절해야겠다, 이 구간. 그러면은 6,250원에 매수해가지고 여기 손절 6,000원 잡으면은 손절 이 퍼센테이지로 나오는데 어떻게 프로 큽니다. 4% 커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밑에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여기가 이제 안정적인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구간에서 사는데, 저는 여기서 더 밑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가를 먼저 정하고 매수가를 정하는데요, 얘가 손절가가, 이 저가가 5,980원입니다. 5,980원이면은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냐, 5,970원이죠. 이 저점 구간을 깨면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일단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정하냐, 이 구간에서 손절가에서 2에서 3% 정도 위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정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매수 타점을 먼저 정하고 뭐 손절가를 정하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손절가를 먼저 정한 다음에 매수가를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한 650원 이런 구간을 아예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만약 주가가 나는 여기서 올라갈 걸 생각했지만 떨어지면은 여기 하더라도 한 2에서 3% 정도 마이너스 손실로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산다고 할게요. 여기서 사겠다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6,150원이죠. 그럼 여기 손절 정하고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오는지 볼게요. 일단 뭐 이런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나는 여기서 기다렸는데 막 올라가죠. 그러면은 사람들 마음이 여기서 기다렸던 게, 야, 이거 안 올라온다, 이게 밑으로 안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구간에 막 따라 삽니다. 따라 사요. 뭐 이런 거 올라가겠다고, 이제 야, 여기 돌파한다, 이제 올라간다. 물론 돌파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막 1-2% 먹으려고 매매하죠. 근데 저는 직장인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편하게 여기서 기다립니다. 여기 매수 걸어놓고 그냥 기다려요. 오든 말든. 그러니까 오면은 사가지고 손절 걸고, 올라가면 그때 팔고, 안 오면은 그냥 못 사는 거죠. 그러면은 안 사면은 어떤 게 있냐? 그럼 현금으로 남아 있는 거고, 그 손실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안 샀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자리에서 그냥 기다립니다. 그냥 볼까요? 왔는지. 이날에는 여기까지 오지를 않았네요. 여기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분봉을 넓혀서 보면은 이런 구간이 또 박스권이 만들어집니다. 박스권이 만들어지죠. 보시면 여기 박스권입니다. 그러다가 이 박스권을 넘어주는, 보이시나요? 한 번 더 이런 박스권을 넘어주는 이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오죠. 갑자기 5% 6개 상승시키는 봉이 나왔다는 겁니다. 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터트렸는데, 이때부터 한번 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래량을 터트렸을 때.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이렇게 주가가 끌어올려지면서 위에서 사는 거는 개인들이라고. 개인들이 이 위에서 삽니다. 그러고 나니까 개인들이 사니까 바로 다음 봉에 한 3분 봉 2개로 6분이죠. 6분에 바로 3-4%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립니다. 그럼 또 손실 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다시 아까 말했죠.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던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이 박스권의 저점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아까는 여기 6,000원이었지만 지금은 이 계단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가가. 이 저점 구간이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이번에는 6,200원이 이 손절 라인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여기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이 위에서 2, 3% 위에서 그냥 매수를 하면 돼요. 저는 잡겠습니다. 이제는 여기를 매수를 해야겠네요. 여기서 매수가 정하겠습니다. 구간이 6,300원 여기가 될 것 같아요. 6,300원에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이날에는 매수를 안 했어요. 매수를 안 하고 이때 이 당일에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더라도 이 구간을 잡고 손절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2, 3% 손절이 나가도 2, 3%에서 나가니까 여기서 잡는 겁니다. 그 잡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실 좀 욕심이 있었는데 저는 아까 7,000원 구간 여기 오늘 장이 좋았길래 요즘에 장이 좋아서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일단 여기서도 한 5, 6% 상승이 나옵니다. 이런 상승 구간 이거 먹고 매도해도 됐는데 아무튼 욕심이 컸죠. 욕심이 커서 여기 손절 나가. 그러니까 일단 어떤 원리로 하게 됐는지 몇 종목만 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종목 보면은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는 이렇다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다가 박스권을 단기간에 박스권을 만들고 주가를 터트리는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이제 이 전고점, 이 박스권 밑에 있던 박스권의 전고점 구간을 지지라인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서 산 다음에 손절가 정해놓은 건지 정해놓은 다음에 이 위에서 2, 3% 위에서 매수를 기다려 본다든지 그런 매매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샀던 것이 이제 써니전자인데요. 써니전자는 제가 이제 종목을 이제 새해니까 종목 정리하려고 그냥 모든 종목 다 판 겁니다. 지금 팔았는데 이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이때가 이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거래량이 이때 900억 터졌거든요. 거래대금이 900억이면 꽤 큽니다. 7% 이런 양봉이 만들어진 날이 이제 12월 28일이에요. 12월 28일 날 이런 양봉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때도 똑같습니다. 뭐 이런 분봉에서 이런 밑에 거래량 이렇게 터트리고 하지만 이런 건 이제 아침에는 좀 페이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저점을 확인하는 거는 10시 이후에 이렇게 하락이 멈추는 구간을 저점으로 되고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만들어졌다고 치면은 이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을 보시고 거래량을 보셨을 때 거래량도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면 좋아요. 아침에 만들어진 이 저점 구간 있죠? 이 저점 구간에 거래량을 이렇게 선을 그으세요. 여기 전고점, 여기. 그러니까 이 종목을 봐야 될 때는 이 거래량을 넘을 때 보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구간, 첫 번째 조건은 아침에 만들어진 이 저점 구간을 깨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깨지 말아야 된다. 일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량이 앞에 있는 거래량 전고점을 넘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볼게요. 야, 이거는 딱 눈에 보이게 이런 거래량 탁 터트려졌죠? 여기서 돌파 매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막 매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이런 전고점 구간을, 그러니까 단기간에 박스권이 전고점을 돌파한다 해서 돌파 매매, 이런 거 돌파해가지고 한 2, 3% 먹고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런 매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아까 말했죠. 저희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할 것도 아니고 계속 차트를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런 종목이 나오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제 이 종목 매매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 이제 손절, 여기 이제 박스권 아까 말했던 전고점 구간 딱 돌파를 하고 나왔던 이런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매매를 해? 이 구간 4,900원 여기 손절 라인 딱 일단 4,900원 깨지면 4,890원이죠. 여기서 2, 3% 위에서 매매해야겠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2, 3% 위는 여기 좀 높으니까 한 여기 전고점 이 박스에 전고점으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4,960원 여기로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매수했는데 이 4,900원 깨잖아요. 그래봤자 1.5%밖에 수수료 포함해서 1.5%밖에 손실이 안 납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다릴게요. 전 맨날 이렇게 걸어놓고 갑니다. 그냥 여기서 매수가 됐네요. 매수가 됐고 그럼 저는 여기가 이제 손절가가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반등이 좀 나오죠. 이런 반등 이런 거 먹으면 됩니다. 욕심 안 부리고 먹어도 되는데 일단 또 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이제 분봉이지만 일봉상에 어떤 모습을 기대하냐. 여기서 1차 상승 나오고 결국에는 이런 조정이 일봉상의 조정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추가적인 2차 상승이 나올 때 이 큰 시세를 한 번 더 먹든지 중간에 마디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여기서 매수가 된 다음에 볼게요. 다음날에 주가가 여기서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네요. 그럼 이제 이런 상승 나올 때 얻고 팔아도 되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2차 상승 기다리면 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또 했던 이유가 여기서 1,050원에 매수를 했던 이유가 어떤 거냐, 얘는 이제 분봉상에서 이런 얘를 또 이 구간을 박스권이라고 본 겁니다. 저는 이 박스권을 받고 여기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길래 이런 구간에 이제 5,050원 여기 손절 라인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죠. 여기가 이제 매수 구간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되면은 손절 라인은 여기 오늘 저점 구간, 이 당일의 저점 구간 4,96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수를 하려고 한 겁니다. 보면은 이거 매수해가지고 여기 손절가 깨도 마이너스 2%밖에 손실이 안 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프로라는 그 손실 기회 비용이라고 할게요. 그냥 손실이 나더라도 2%에서 손실을 잘라낼 수 있고
올라갈 때는 한 10% 올라가면 10% 그냥 기다려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손절 가격, 그러니까 손절이 되더라도 이 손실 비용이 짧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믿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주식은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아는 사람은 신이고, 이 종목이 무조건 100% 오른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진짜 사기꾼이고, 그걸 하는 사람들조차도, 잘하는 사람조차도 다 자기만의 그 통계를 통해서 그 수익 구간을 발생을 시키고 그런 매매를 이어가면서 잘해야지, 그 자기가 이제 매수를 했다 해서 꼭 올라가는 그런 종목 없습니다. 그런 종목은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저는 여기 손절 잡고 이제 이런 매매,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파는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리, 그러니까 이론 설명은 다 됐고, 실전 사례를 좀 몇 개 매매 좀 한 거 빨리 보고 관심 종목 어떻게 넣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제 방법은 다 똑같고, 대웅제약을 이제 매매를 했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대웅제약 보시면 이게 3분봉으로 이런 바닥 구간에서 매매를 다 제가 모아갖고 올라갔을 때 정리를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분봉상이 어땠냐? 이 앞에서 이렇게 큰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봉에서 하던 거를 일봉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은 이제 일봉에서 하는 거를 이제 분봉으로 갖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는 아까 말했듯이 건들면은 안 했습니다. 건들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했던 이유는 이제 일봉상에서 21선이 밑에 깔려 있고, 서서히 이제 분봉을 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박스권을 만들었죠. 박스권을 만들면서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래량을 뛰어넘어주는 것들이 막 계속 나옵니다. 이 앞에 있는 전고점 구간을 뛰어넘어주는 거래량들, 이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점 구간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데가 이제 저점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편하게 매수를 하고, 여기가 이제 저점 구간이 깨지 않잖아요. 깨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상승이 나오고 이제 팔게 된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월요일까지 1월 4일까지 들고 있을 생각도 있었는데, 왜냐, 이거는 충분히 시세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해서 들고 있어도 됐는데, 그냥 같이 리딩을 이제 끝냈거든요. 무료 리딩을 끝내면서 그냥 회원님들 같이 매매 정리하자라고 해서 저도 같이 정리를 했는데, 얘는 이제 주말에 좋은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냥 그렇고, 아무튼 이런 매매를 하면 좋다. 직장인들은 이런 매매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손절을 아쉬워하면 안 돼요. 손절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냥 손절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손절 가격 정한 다음에 이 2-3% 위에서 매수가 정하면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CM 생명과학이라는 종목도 같은 관점으로 매매를 한 겁니다. 얘도 상승했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으면서 이런 11선 밑에 있고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 듯한 모습이 보이니까 그냥 매수를 해가지고 편하게 매수해서, 이런 구간에서 편하게 매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여기서 한번 샀고요. 여기서 비중을 좀 샀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을 만들었죠. 이틀 동안 하면서 이 박스권을 만들고 여기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죠. 물론 여기서 팔아도 됐는데 제 목표 수익가는 여기 51,700원이어가지고 이는 무조건 오겠다라고, 무조건 없지만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구간, 이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이런 거래량 터지는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오고 나서 아까 말했듯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이런 구간 추가 매수 한 거예요. 여기서 한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샀었고,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한 어차피 2-3%입니다. 손절하더라도 2-3%에서 잘라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가지고 여기 안 깨니까 들고 있다가 최고점에 팔았습니다. 이 올라갔을 때. 이게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직장인들은 아침에 빨리 올라간다, 이런 어떤 날이냐면은 SCM 생명과학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위에서 불나방처럼 매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매매를 하는데, 사람인데 불나방이 됩니까? 불나방이 될 필요 없어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사야 꼭 매매해. 올라가는 것만 사야 꼭 수익이 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매매하시는 분들, 잘하는 분들은 호가창 보면서 해요. 또 그런 거 보면 되게 이 감도 좋고 잘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저는 일단 이런 거를 상황이랑, 직장인이기 때문에 상황이랑 제가 하는 매매랑 안 맞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매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불나방이 되지 마시길 바라고 이 영상을 한 2-3번 돌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나실 때 구독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이제 관심 종목 설정 빨리 한번 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넣냐? 주로 관심 종목은 제가 맨날 거래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거래대금이 한 700억 이상 종목, 700억 이상 나왔던 종목 중에서 이제 상한가부터 해가지고 상한가부터 해서 종목을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제가 뽑아놔요. 당일에 이렇게 뽑아 놓습니다. 미리. 이제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 하나기술, 또 박셀바이오 상한가 또 갔으니까 또 보겠죠. 석경 AT, 이런 종목들을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넣은 다음에 또 따로, 저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관심 종목 창을 하나 만들면서
이렇게 해놓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관심 종목으로 해가지고 이런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다시 이런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합니다. 왜 넣느냐? 일단 시장에서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서 다음날에도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는 겁니다. 이렇게 맨날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뭐 이때는 이제 당일이다, 그 다음에 당일 다음날, 당일 두 번째 날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다 관심 종목으로 넣어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넣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상한가를 뭐 갔던 이런 종목들이 이 분봉상에서 30분봉 저는 편하게 30분봉 보고 합니다. 뭐 3분봉 볼 필요도 없고요. 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뭐 움직이다가 뭔가 지지를 받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10분봉으로 보면은 좋은 게 거래대금 이렇게 확 터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거 나왔을 때 저점 잡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매매는 이제 이 소액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진짜 여기서 내가 손절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과 몸으로 체득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액으로 경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도 더 유익한 그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